다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로 들어가 볼게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TV보다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이렇게 뭔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뭐 인생이 즐거운지 아니면 행복한지 묻잖아요. 음, 그 토크쇼 MC들이.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즐거움이라는 게 계속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두 분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준비해봤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두 분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즐거움 같은 게 있을까요? 소소한 것도 진짜 괜찮아요. 저는 지금 너무 감성충 소리 들을까 봐 걱정되는데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낮에 밖에 나갔을 때 나무에 햇빛을 이렇게 딱 받았을 때 그게 반짝반짝거리게 보일 때가 아, 있어요. 햇빛이 잘 비치는데 뭔가 약간 내 눈에 나뭇잎에 띄는 그런 느낌이군요. 네, 나뭇잎에서 햇빛이 반짝반짝거릴 때나 아니면 구름이 하얗게 선명하게 파란 하늘에 이렇게 딱 있거나 와 진짜 이렇게 하니까 감성충 무슨 컨셉 이거는 티 근데 아닌 것 같은데요? 음. 소녀 감성인데 원래는 사이 상담소 때는 T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F로 넘어왔어. 아, 사실 F였던 걸로? 하이브리드. 네, 뭐 그럴 때 아니면 사실은 아침에 출근하는 동생한테 험한 말을 한마디 해서 시비를 걸 때 너무 그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때는 도파민이 터지고요. 나의 마음이 뭔가 해소되는 네, 그 느낌을 확 느끼나 보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잔잔하게 아 오늘도 날씨가 좋네 막 이런 기쁘다 이런 거라면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아 오늘도 상쾌한 하루 시작이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즐거움 형태는 다 달라요. 두 번째 얘가 구독자분들의 귀에 확 들어올 것 같아. 도파민 싹 돌죠. 희조님은 혹시 사소한 무언가 있을까요? 사소한 즐거움.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음. 계절별로 뭐 회, 소주. 좋죠. 제철 뭔가 과일. 사소한 게 되게 조금씩 연결은 되어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나긋나긋하게 네,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머릿속에 한 번씩 떠오르는 게 있었나 보네. 그런 게 소소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구독자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요즘 제일 많이 웃을 때가 출근길이에요. 좀 잘못 네 다시 갈까요? 아니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지금 반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출근길인데 왜 자꾸 웃음이 나냐면 유난히 그 횡단보도라든지 이렇게 제가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요. 많은 직장인 분들이. 네. 그때 같이 걸으면서 그분들이랑 그 사이사이에 뭔가 있는데 표정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저도 그 시간에 나가니까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게 보는 게 재밌는 게, 저분 오늘 다른 옷 입었네? 아, 마주치는구나. 이분은 항상 이 시간에 오는구나. 되게 관찰자 입장이시다, 네, 항상. 관찰자 입장인데, 나도 별일이 없었으니까 출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저 사람은 또 어느 순간 나를 반가워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 갑자기 뭐 말 걸고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냥 같은 길을 맨날 걸어가니까 여기서 다 마주쳐 교차로고 끝나면 내적으로 약간 네. 그러면서 오늘 그냥 일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데 요 소소한 재미가 네. 출근길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퇴근길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그렇죠. 시간 퇴근하거나 뭐 아니면 외근하고 퇴근하거나 그럼 못 보는데 출근길에 유난히 많이 마주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졌었을 때 나도 모르게 혼자서 웃고 뭔가 이게 직장인 분들의 어떻게 보면 출근길이 싫지만 이런 재미라도 찾아야 네. 잠시 하루가 긍정적이거나 즐거운 일이 있지 않을까. 내적인 동료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지 않지만 같은 길을 출근하는 사람으로서 네. 비슷한 마음일 비슷한 거죠. 테고. 오늘 또 그렇게 네. 비가 왔는데 우산을 쓰고 갔는데 또 보이길래 되게 반가웠죠. 음. 우산을 쓰고 가도 이렇게 뭐랄까 어떤 분들은 뭐 택시 타고 갈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냥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좀 엉뚱한 즐거움이지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두 분은 일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즐거움을 가지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스트레스로 작용이 되거나 아니면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맞춰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삶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균형을 맞춰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두 분이 일할 때 그래도 즐거움을 이렇게 좀 균형 있게 맞춰가는 방법 같은 거. 저는 뭐 짧게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짧게 작업하면서 순간순간 힘들 때는 생활에서 뭐 산책을 한다던가 맛있는 걸 좀 챙겨 먹는다던가 잠깐 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창작을 해본다던가 해서 그 힘든 일을 다시 재밌게 하려고 하는 소소한 노력을 많이 평소에는 하는 편이고 그래서 작업 방식을 바꾼다거나 네, 작업한 공간을 집에서 카페로 옮긴다던가 아니면은 제 작업방을 정말 근사하게 청소해서 딱 일을 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버린다던가 그게 이런 리프레시 다양한 되는 게 확실히 있나 보네요. 네, 저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일이 힘들거나 할 때 일을 다시 즐겁게 하고 싶게끔 환경을 만드는 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게 유지되어야 계속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걸 알아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이 하고 싶으면 일이 다시 즐거워지는 거니까 그게 잠깐 10분일지라도 한 10분이 1시간이 되고 이렇게 버티는 거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크게 일 한번 오랫동안 끝나고 나면 여행 갔다 와서 환기시키는. 제가 들은 바로는 희조님은 여행을 진짜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자주 부모님이랑 가는 또 것 같아요. 갔다 오시고 네. 최근에 친구들이랑 또 갔다 왔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충전이 제일 빨리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진짜 급속 충전 됩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다녀오면서 그 풍경도 느끼고 거기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가서 막 솔직히 여행이라고 막 힐링만은 아니고 몸이 힘들잖아요. 계속 많이 걷고 운동량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이제 원래 내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여행을 하면. 저 이거 공감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좋은 거는 여행을 했으면 돈을 좀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시간과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 나 돌아가서 진짜 열심히 일해야겠다 하면서 동기부여가 돼요. 이 진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썼은 만큼. 복합적인 감정이 다 있으니까 네, 직방입니다. 내 감정에 무언가 숨겨져 있던 게 다 깨워지는 느낌. 그럼요. 헝그리 정신이 바로 생기거든요. 아. 다녀오면. 여행 가서 진짜 많이 쓰셨나 보네요. 아니 조금 썼다고 해도 그럼 수조님은 일을 할 때 좀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도 이제 신규 앨범을 내시면서 네. 작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작업량이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지금 얘기 듣다 딱 생각이 난 건데요. 이게 일을 하다가 잠깐 환기를 시킬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계속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곡 작업할 때 마감하고 마감이 계속 이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겨내 이러면서 오히려 나의 약간, 다짐을 더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걸 이겨내서 다 끝까지 해내고 나면 그 다 해낸 그만큼 발전한 나의 모습에 자아 도취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를 가지고 그거 좋죠. 네, 자아 도취를 하려면 이겨내.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견뎌낸 건데 그만큼 내가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이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2배, 3배로 더 빛날 때가 있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결국 해내고 나면 멋있었다. 이걸 이런 거 한번 해냈을 해주고. 나를 상상하는 그 마약처럼. 네, 그러니까 약간 사실 잘 어쩔 싸웠다 수 뭐 이런 없이 거예요. 맞아.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거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동력을 찾아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진짜 다양하게 이런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유지하려고 버텨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번아웃이 오는 거고. 다만 이 중간중간에 쉼이 있으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하거나 직장인분들이 출근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두 분한테 또 궁금했었던 게요.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점. 내가 그러니까 너무 슬프거나 아니면 아픈 감정 때문에 이 웃는 게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아니면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랬었을 때 뭔가 딜레마가 오잖아요. 저 최근에 진짜 그거 심하게 온 적 있었어요. 일태기도 심하게 왔는데 동시에 그냥 갑자기 문득 뭘 위해서 이렇게 뭐 약간 현타 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일은 뭔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내 감정이 예전처럼 막 뛰지 않거나 네, 딱 그거예요. 그게 몇 주 정도 간 거예요? 그럼? 꽤 오래. 근데 그래서 일 끝나자마자 여행 갔다 온 음. 것도 있고 여행 갔다 와서 확실하게 진짜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 약인가 봐요, 여행이. 여행이 그러니까 스위치 같은 거예요. 그런가 봐요. 오늘 다시 만들어 주는 거야. 어떻게 네. 보면. 수조님은 뭔가 이런 게 있을까요? 무엇도 재미없었던 시기라든지 아니면 무엇도 재미없었던 시기에 약간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음. 집 밖에도 안 나갔던 걸까? 만약에 그냥 뭐 집 밖에 나가기 싫다. 안 나가고. 원래 처음에는 좀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진짜 제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아니면 뭐 지쳤는지 이런 걸 듣고 싶었는데 그것도 귀찮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 어디 한번 질릴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보자. 사실 오히려 네, 끝까지 한번 가는 거군요. 네, 그 기간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길게 못해요. 음.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도 맞다. 네, 그냥 정말 늘어져 있고 뭐 진짜 생각도 안 하고 뭐 밥 먹기 귀찮으면 안 먹고 뭐 먹고 싶으면 그냥 먹고 이거를 그렇게 길게 못 가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슬슬 다시 뭔가가 하고 싶어지죠. 다시 지루해지기 기지개를 펴게 시작한. 되거나 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 다시 반짝이는 그런 게 오나 보네요. 네, 이제 찔끔찔끔 뭔가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음. 발견하면서 이제 다시 살아났다. 다시 일어나야지. 네, 다시 달리기를 해야지. 네, 아유 등 아팠다. 뭐 되게 이러면서.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음. 수조님은.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전님이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도 막 발라드 이런 것도 해보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네, 그래서 대책 없이 하셨던 응원만 드리잖아요. 저는 두 분 얘기 듣고 생각난 게 진짜 재미없던 시기가 20대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게 사람도 많이 만나고 경험도 많이 쌓았어요.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자기소개서를 첨삭해야 되면서 스터디원들한테 공유를 해야 될 때 있거나 네. 아니면 조금은 이 첨삭을 해줄 만한 후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글을 잘 쓰는 사람들한테 보내주잖아요. 네. 근데 너무 재밌대요. 자기소개서를 보고. 무예님 자기소개서가요? 네. 자기소개서 보고 재밌다는 말을 들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쓰셨길래 네? 자소서를 그러니까. 즐겁게 쓸 수가 그런 말이 있죠? 잘 없잖아요. 네, 자소서. 근데 이게 너무 재밌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을 때 그래도 뭐 내가 엄청나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 경험의 하나하나 의미를 잘 채워갔기 때문에 20대가 노잼 시기가 없이 왔는데 30대가 되니까 그게 더 빨리 찾아왔던 것 같아요. 노잼식이요? 그러니까 네, 노잼 시기도 그렇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시기. 해야 되는데 이제 두려움도 생기고 네. 더 잘 알고 싶은데 완벽하지 않으려면 안 하는. 왜냐면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잘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안 하고 싶어. 30대에 그게 더 뚜렷해졌던 거죠. 20대 때는 못해도 그냥 해보면 돼. 맞아요. 네.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압박감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지나왔었을 때 좀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기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일기요? 일기를 쓰면서 내 마음을 여기다 남겨놔야겠다. 어. 분명히 언젠가는 열어보겠지. 근데 그런 시기가 거기 남겨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또 뭐 10년이 지나서라든지 보게 된다면 나도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고 잘 넘어왔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으니까요. 두 분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일기를 통해서 기록을 했어요. 글로써. 글로써. 기록을 근데 두 하시고? 분은 뭐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좋았던 거를 또 기록하는 게 있었을까요? 저는 그림으로 보통 기록을 하는데 뭐 좋았던 기억, 뭐 예를 들어 여행지에서의 기억을 돌아가서 그리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이에요.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서 기록을 하고 그 사진들도 컴퓨터나 그런 클라우드에 이제 폴더링으로 착착착 정리를 해놓는 편이고 왜냐면 또 이런 그림 작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뭐랄까 네, 잘 정리가 네. 돼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안 봐도 뭔가 네. 폴더와 맞아요. 이렇게 앨범처럼 착착착. 네.
제가 보는 게 다 자료거든요, 결국에는. 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쭉 보다가 그림으로 작업을 해서 남겨놓고 또 그림도 촬영해서 또 폴더링 해놓고 이렇게 바깥에 쓰일 때도 음. 있고 그런 그림들이. 내가 그러니까 공개를 하기도 하는 거군요. 왜냐면 네. 그림으로 돼 있으니까 보여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럼 혹시 뭔가 조금 인상적인 그림이 있었을까요? 지금 조금 기억이 오래 남거나. 인상적이었던 그림이 좀 생각이 안 나요. 잠깐만 죄송해요. 지금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희조님이 얘기하시려다가 깜빡하신 것 같은데 데이터를 불러오다가 뭔가 어딘가에 랜선 오류가 있었습니다. 네. 못 불러드렸죠. 네, 수전님으로 불러왔지만. 넘어가시죠. 다음에 방송 오셨을 때 기억나면 꼭 얘기해 주세요. 아, 네네. 그림 중에 인상적이었던. 아, 네. 그럼 수전님은 뭔가 기록법 있을까요? 저는 희주 언니 얘기 들으면서 신기했던 게 언니는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음.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동영상으로 남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수전님이 그러니까 원래 브이로그도 하셨잖아요. 요즘에는 안 네. 올라왔지만. 언젠간 올릴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올 편집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동영상으로 하는 이유가 이제 막 목소리도 담기고 뭔가 소리가 조금 더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남기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찍지 못하는 정말 짧은 찰나의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그냥 계속 곱씹어요. 그냥 기억에 남게. 그 그러니까 찰나를. 내가 해상을 많이 하면서 이거를 중첩시켜 놓는 거네. 각인시켜버리는 거네요, 머리에. 희조님은 중첩을 안 시켜 놓은 거고. 저는 그냥 한 번에 딱 저장만 해놓은 거고. 네, 전 이미지 수집형이고 네. 이쪽은 약간 사운드에 예민하시니까 네. 사운드 수집에다가 네. 플러스로 이제 머릿속에 음. 반복 맞아요. 재생. 반복 재생. 근데 진짜 실제로 막 되새김질 할 때도 약간 뭐 누가 뭐 웃는 게 너무 좋았다. 웃음소리가 너무 웃겼다. 뭐 이러면은 그거를 계속 반복 재생. 마치 반복된 쇼츠 보듯이.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기억을 잘 쌓는 네. 그런 기록법이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또 말할 때 음. 더 빠르게끔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더 잘 왜냐면 묘사할 수 친구들이랑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이런 뭐 즐거운 기억이라든지 얘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네. 친구 만나면 예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막 나 이때 막 되게 좋았었어. 아니면 즐거웠었어. 뭐 희조님과 수조님 또 친구들 만나면 뭐 여행 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좋았던 기억들을 얘기 많이 하실 테니까. 네. 희조님은 술이 한 잔 들어가야 더 잘 얘기하시는 편인가요? 저요? 저는 일단 원래 좀 기본 베이스가 감정형이어가지고 술이 조금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더 좀 감성적이게 되는 편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술자리에서만 나오는 그런 추억 네,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런 바이브가 있죠. 좀 평소에는 살짝 눈치를 보느라고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뭐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던가 그런 건 있죠. 아마 그게 약간 장치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술 아니어도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혼자의 즐거움, 근데 같이 하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네. 같이 있었을 때 배가 되는 거. 예를 들면 식사, 지금 방금 얘기한 술. 술자리도 혼자 마시면 슬프잖아요. 같이 슬프죠. 마셔야 즐거운 거고. 그리고 여행도 혼자 가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면 영화도 있고 혼자 네. 보는 거랑 같이 봤었을 때 또 다른 감정을 느끼잖아요. 네. 두 분은 같이 했던 즐거움 중에서 이걸 하나 꼽는다면 방금 너무 많은 예시를 들어주셔가지고 다 다 공감하면서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를 꼽아봐라 하시면 잠시만요. 이거 창의력 문제인데 이거? 잠시만요. 뭐가 있을까? 같이 저 윷놀이요. 아 윷놀이. 그렇게 아 근데 구체적인 거를 말한다고? 명절 때마다 윷놀이를 하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하긴 그게 있잖아요. 해봤어요? 중학교 때? 오래전 기억이네. 아니 가족 문화 중에 네. 이 명절 되면 뭐 고수톱 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윷놀이 꺼내서 하는 게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럼 윷놀이를 잘하시는 편이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왜 같이 아. 즐거움을 얘기한 거예요? 윷놀이를
제가 약간 유시랑 모랑 좀 폭주를 연속으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설에 그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고모들이 신나가지고 막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제가 그날 평생 받을 칭찬을 다 들었습니다. 수정님의 이 뭐랄까 이 마법 고민 해결책을 열 때 금손처럼 윷놀이에 금손이 딱 오. 붙어서 이게 금손인가 봐, 던지는 진짜. 족족 막 모랑 유시랑 나오는 거예요. 오. 꼼수 안 썼어요. 그게 게임 할 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이라든지 뭔가 같이 하는 레저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같이 네. 하면 또 재밌는 거잖아요. 희조님은 있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여행이나 영화 이런 거 즐거운 것도 좋은데 운동 관련된 그러니까 스포츠 관련된 거 등산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등산이랑 러닝 좋아하는데 그렇게 약간 좋아서 시작했지만 결국 행위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 건강이나 어떤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 근데 어쨌든 힘든 거니까 혼자는 약간 의지가 좀 그렇고 같이 누가 하면은 더 그 동기부여가 네. 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더 많이 하려고 하고. 훨씬 이겨낼 수 있고 하고 나서 뿌듯하고 지쳐서 아 그만할까 할 때 옆에서 이제 같이 딱 해줄 수 있는 와. 그래서 무조건 그거는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 관련한 거. 맞아요. 확실히 스포츠는 같이 했었을 때 내가 더 뭐랄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혼자 할 때는 그냥 포기하는데 맞아. 같이 하면 조금 더 하자. 그리고 또 승부욕 같은 것도 맞아요. 괜히 생기고 하니까 더 재밌고. 친구랑 저도 등산 예전에 많이 갔었거든요. 네. 나 혼자 갔으면 정상까지 못 갔겠지만 친구랑 가면 서로 밀어주기도 하고 못 따라오면 뒤 한번 돌아보고 저도 맞아, 쫓아간 적도 있고 맞아. 네. 그러면서 간 게 또 기억이 나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반복되는 하루로 지쳐 있다면 기억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쳐 있는 게 아니어도 우리가 반복되는 하루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반복되는 하루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기가 쌓아온 하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라이프 타임이 되어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이렇게 빚어놓은 느낌?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에 맨날 출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출근을 할 수 있게끔 취직을 한 거고 음. 또 뭐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는다. 그럼 내가 그 시간에 식사를 챙겨 먹을 여유가 되는 삶을 만들어낸 거니까 반복되는 일상을 뭔가 타파하자 뭐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약간 쓸데없는 얘기 같았는데 양말을 거꾸로 신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줄 때 확실히 줘야 되는 거군요. 자켓 뒤집어 입고 출근을 한번 해보시거나 오. 단추가 뒤로 오게. 그럼 그날 하루 조금 절대 벗지 않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거에 좀 연장선인데 하루가 너무 아찔할 것 같아. 아니, 출근길에 횡단보도에서 춤추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와. 근데 이게 진짜 낭만. 깜짝 놀란 게 이 횡단보도에 몇십 명이 가거든요. 직장인분들 다 똑같이 보는데 근데 네. 그분이 헤드폰을 끼고 갑자기 멈춰서서 춤을 추는 거야. 대박. 영화 같아. 그래서 막 다 지켜보잖아요. 누군가는 저 사람 뭐지 뭐 이게 방송 촬영 중인지 이게 보는 사람도 있을 뭐야. 거고 뭘칸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그날 하루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약간 뜻밖의 발견 같아요. 저는 맨날 가는 길인데 그분은 네. 뭐가 그렇게 신나서 그 헤드폰을 끼고 그 순간 춤을 막 뽐냈는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몰랐지만 뭐 이게 뉴스로 나왔으면 알게 됐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뭔가 하여튼 그분 신나서 멈춰서서 춤을 한 30초 동안 췄는데 춤을 잘 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신선한 경험. 그러네요. 매일 가는 똑같은 출근길이었는데 조그마한 변화가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너무 저의 신선한. 인상적인 장면인 거죠. 횡단보도에서 춤을 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춤을 추는 건 지나가면 몰라요. 근데 횡단보도라는 거는 모두가 이걸 지나가야 그쵸. 되고 무대죠, 잠깐 무대. 멈추는 그 시간이에요. 이게 횡단보도가 한 3, 40초가 되잖아. 뭐 길면 50초잖아. 50초 동안 양쪽에서 지나가는데 여기 멈춰서 주목이 될 수밖에 없어. 되게 멋있다. 약간 CF 한 장면 같이 그렇게 막 떠올라요. 약간 그거들 신도림역안에서 스트립쇼를 난 되게 낭만적인 막 그런 거 생각해. 수전님의 18.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주시네요. 그럼 저랑 수전님은 얘기했는데 희전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조금 사소한 변주를 조금 주는 편인데 뭐 예를 들면 저는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뭐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밤샘 작업이 있던 날은 계속 그렇게 반복됐으면 다음 날에는 다시 밤낮을 바꿔서 아침에 작업을 하고 밤에 쉰다던가 이렇게 큰 틀 안에서는 같은 일을 하지만 작은 디테일 정도의 생활에서 음. 변주를 주면 그게 반복되는 일상은 또 아니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급식판은 똑같이 생겼는데 밥, 국, 반찬 이거는 똑같지만 밥이 뭐 콩밥, 뭐 쌀밥, 뭐 국이랑 반찬이 매일 바뀌어서 나오는 급식처럼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쵸 항상 그쵸 그쵸. 달라지니까 네. 런을 반- 하잖아요. 밥을 먹으러 갈 반복되는 때. 일상이지만 반복되지 않는 그런 사소한 변주를 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재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거기서 변주를 더 주고 싶으시면 밥그릇에다 반찬을 담으시고 국그릇에다가 밥을 담으시고 시드님은 엄청난 근데 변화인데요. 고등학교 때 그러신 적 있어요? 와, 반찬 그릇에다가 밥을 담고요. 반찬 그릇에다 국을 담은 다음에 밥국 그릇에다가 반찬을 받으면 특히 소세지 반찬 뭐 이런 날에는 더 아. 맛있는 반찬을 더 많이 담은 거네.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나는 왠지 그렇게 하면 막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밥 칸에는 꼭 밥을 넣어야 되고 막 우리가 이런 게 그러니까 있어서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어. 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해. 다들 서서 밥그릇에는 반찬에는 딱 넣지만 맞아. 누군가는 이걸 바꾸고 있었고 난 좌우만 바뀌어도 이상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반찬 그릇에다가 밥을 받으시려면 조금 힘들어갖고 이렇게 양쪽 끝에 2칸 정도는 쓰셔야 돼요. 아유, 디테일 감사합니다. 배고파서. 디테일한 방법.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급식을 드시는 네. 분들은 없겠지만 구내 식당에서. 구내식당이라든지 맞아요. 네네네네. 그 회사 식당에서 드시는 분들은 또 뭐 네. 조금씩 바깥 드시면 그럼요. 좋지 않을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식판 하니까 생각난 건데 집에 식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식판을? 그러니까 제가 왜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집 안에서 네. 디지털 작업하고 핸드 페인팅하고 모든 집안일도 하고 밥도 차려 먹고 하니까 저야말로 정말 똑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변주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식판이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의 무언가 바뀌는 게 사소한 걸 바꾸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조금 더 즐거움과 아니면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한번 그냥 경험하고 웃는 것보다 집에 가서 또 생각나서 웃고 또 친구한테 말하면서 웃고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두 분이 해주신 얘기가 조금은 더 여운이 남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친구들 만나서 방송하다 이런 얘기 나왔어 하면서 또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색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인생의 즐거움을 하나 말해야 된다면 하나만 말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30대잖아요. 네. 20대 때 느꼈던 걸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0대 때 소환해야 갑자기 되나요? 변주가 생겨가지고 당황했어요. 아니 갑자기. 30대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그 어릴 때 느꼈던 음. 즐거움 역치가 크잖아요. 뭔가 처음 경험해본 거 아니면 뭔가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컸을 것 같다고. 저는 막 구체적인 거 말고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그렇다면 20대, 30대 다 음. 조금 오그라드는데 사랑. 사랑. 네.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할 때 사람이 감정을 제일 많이 써. 네. 그리고 어떤 똑같은 상황 또 그때 도파민이라든지 내 감정이 2배, 3배, 10배까지 올라가니까. 그리고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의 효율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이제 모든 방면이 이제 즐겁게 변하는 건데, 영향을 다 네. 주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좀 어쨌든 사랑을 하면 또 아픔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감수하면서 사랑을 해나갔던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 그게 전반적으로 다 저는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인생의 즐거움. 어떻게 보면 사랑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들이 헤어지고 나서 미아가 됐을 때 또 그런 것도 있죠.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헤어질 때는 모르거든요. 그때 힘들어서 근데 모르죠. 헤어지고 나서 스스로 기억을 미화시킨단 말이에요. 좋은 맞아. 추억으로. 그때 나 많이 성장했다. 네, 그러면서 즐거움을 이러면서.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즐거움이라는 게 뭐
웃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다른 감정에서 조금 네. 뭔가 웃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땐 이랬구나 이런 감정인 거죠. 수조님은 즐거움 뭐가 있어요?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몇 살까지 내려가면 적당할까요? 몇 살까지 제가 내려갈까요? 생각하기에는 수조님 답은 제가 알아요. 잠깐만 저도 맞춰볼게요. 아직 말씀하지 말아보세요. 수조님 인생의 가장 큰 몇 즐거움. 살까지 근데 내려가가지고 맞추실 거예요? 저 지금 점점 내려가면서 안 내려가요. 내려가지 말고 말해요? 네. 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지금이어도 괜찮아요. 내려가는 것까지 다 준비했는데 다 그럼 말하면 다 안 돼요? 얘기해 주세요. 일단 지금의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게 제일 큰 행복이고요. 조금 내려가서 20대 한 20살 전후로 가면 아이스크림이랑 케이크. 또 구체적인 거 네. 나왔다. 그리고 거기서 또 더 10년 전으로 가서 10살쯤 가면 그 놀이터에 저 때 되게 이렇게 라떼는 흙 모래에 있는 놀이터였거든요. 그거를 끝까지 파요. 끝까지 파면은 그러면 그 핵 나올 줄 알고? 맨 딱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파가지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인생 최고의 날. 뭔가 지금 하나의 질문을 던졌는데 엄청난 다양한 그 경험들이 한 번에 소환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수조님 답이 음악. 노래, 음악. 근데 그거 너무 디폴트여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미술이 인생의 큰 즐거움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와 무라일체가 된 네. 그런 거에서 그렇죠. 그거는 뭐 당연한 그런 느낌이신 거잖아요. 음악 그렇죠? 잠깐 귀 막아. 그래서 오늘 두 분이랑 1시간 좀 넘게 대화 나눴거든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수조님부터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여기 앉아서 지금 3시간 더 떠들려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독자님들의 귀도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다음에 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희조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도 역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확실히 제가 문희님이 훨씬 많이 편해졌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은 좀 했어요. 제가 이제 편해지셨어요? 아니 뭔가 제가 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좀 장난도 많아지고 좀 어쨌든 말하는 게 좀 편해지는데 되게 확실히 확 친해지고 있다 이런 거를 오늘 확 느꼈습니다. 저는 희조님 얘기 들으니까 오늘 이제 오기 전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수조님이랑 희조님을 언제 처음 봤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은 네이버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지만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장소는 여기보다 더 좁은 팟빵 스튜디오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저는 두 분을 처음 뵙고 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조금 더 고마움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내가 표현을 못 해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손살같이 지나갔는데 두 분은 우리 방송에 또 와주시고 구독자분들을 만나서 많은 소중한 경험들을 나눠주시고 다만 저는 이 자리를 그냥 지키는 입장이어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조님이랑 또 수조님 두 분을 같이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두 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인데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었고 오늘 좋았던 게 뭐 같이 음료수도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도란도란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두 분이 또 같이 만나니까 수조님이랑 둘이 했었을 때랑 희조님이랑 둘이 했었을 때랑 다른 에너지가 여기 모여서 네. 맞아요. 구독자분들이 또 느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 잘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마무리도 훈훈하니 좋네요. 나날이 발전하는 사이사이. 그래서 또 클로징 멘트 하나를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0년 동안 방송을 진행하면서 즐거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구독자분들과 좋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마냥 웃을 수 있던 시간들을 추억해봤어요. 저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쉬어가며 즐겁게 청취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고요. 그저 지금 또 즐거운 순간이 되기를 항상 바랬던 것 같아요. 저와 게스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수조님, 그럼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사이사이POD와 이메일 사이사이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그리고 오프닝에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오늘까지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돌아올게요. 다들 6월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